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은 엔비디아와 빅테크들의 부진과 함께 0.13% 정도의 하락 정도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가치주인 원유 섹터와 유틸리티 그리고 그 외 기업들은 성장주와는 반대 흐름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쁜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저의 경우 빅테크로는 여기 이렇게 테슬라이고요. 그 외적으로는 가치주이면서도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여기 원유 섹터와 유틸리티 쪽을 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와중에 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로 워낙 고평가인지라 주가가 하락을 해도 S&P 500보다 고평가인 여기 이렇게 29.21배를 받고 있고요. 21.50배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 S&P 500 그 자체적으로도 여전히 고평가인지라 반도체는 바이 더 딥을 하기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 섹터입니다. 반도체 투자를 하고 싶거나 혹은 물을 타서 평단가를 낮추고 싶다라면은 지금처럼 S&P 500이 여기 이렇게 적정 주가를 보여줄 때가 아니라 최소 과거와 같이 PE 멀티플이 여기 이렇게 18배나 그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정말 저렴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해야지. 지금은 여전히 매크로적으로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럴 립을 하면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나중에 정작 저렴해졌을 때 매수로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상으로 보수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저평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펀더멘탈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려 2년에 걸쳐서 반도체가 수혜를 받아온 만큼 이제 그 사이클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도체 ETF인 XLK를 원유 ETF인 XL2로 나눈 차트로 상승을 하면은 반도체가 아웃퍼폼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면은 에너지 섹터가 아웃퍼폼한다는 의미인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원유 섹터가 약 2년에 걸쳐서 2022년까지 반도체를 아웃퍼폼했고요. AI가 터지면서 반대로 반도체가 23년 그리고 24년에 걸쳐서 아웃퍼폼하였으며 이제는 다시 반도체 아웃퍼폼의 추세가 깨지면서 에너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주봉인 만큼 이 추세가 다시 여기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 주까지 하락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상당히 저평가에 있는 원유 섹터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돈의 흐름 관점에서 바라봐도 일단 반도체는 조심해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의 경우는 어제 횡보하면서 241달러에 마감을 하였는데요. 어제인 4월 17일 낮에 미리 공유드렸던 대로 240달러의 풀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240달러가 최소한의 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멤버십분들께 분석을 미리 드렸고요. 실제로 3분 차트를 기준으로 테슬라를 보시면은 장중에 여기 이렇게 240달러 아래인 238까지 내려가곤 했지만 워낙 풀옵션들이 240달러에 강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되는 과정에서 240달러 이상으로 여러 차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주 테슬라의 실적을 앞두고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가입니다. 비록 어제를 기준으로 240달러의 풀옵션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지선 역할을 해주었지만 다음 주 실적 여부에 따라서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는 변동성은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7.9%인 만큼 세력들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미리 해증을 해뒀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실적에 대한 확률적 분석은 물론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장기적인 관점까지도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분석을 드려놨기 때문에 혹이라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기회를 잡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프콘 혹은 신사업개미 텔레그램에 가입한 뒤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께 분석드린 깊이 정도로 공유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컨센서스는 어떠한 상태인지는 볼까 하는데요. 실적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2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어닝 퍼 쉐어와 매출액을 돌파해야 하고요. 특히나 테슬라의 경우는 마진율 또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진율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블룸버그를 기준으로 우선 25년 1분기 어닝 퍼 쉐어 컨센서스는 여기 이렇게 0.47달러로 잡혀 있는데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50% 하락한 만큼 실제로 25년 1분기에 기대되고 있는 컨센 또한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0.47달러가 책정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매출액은 어떨까요? 매출의 경우는 22빌리언 달러 정도가 컨센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매출액의 컨센 또한 한때 44빌리언 달러가 기대됐던 것이 50%가 깎이면서 22빌리언 달러까지 내려오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상향 조정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상으로 하고 있는 마진율의 컨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컨센은 15.82%로 특히나 모델 Y가 모델 Y 주니퍼로 바뀌면서 테슬라 추구량 성장률이 급락하였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25년 1분기 컨센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15.82%까지 낮춘 것입니다. 마진율 또한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어닝 퍼 쉐어, 매출액, 그리고 마진율에 잡혀있는 컨센서스가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크게 하락하였으며 단 한 번도 상향 조정이 되지 않았음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컨센서스가 낮아진 만큼 주가 또한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낮은 컨센을 그래도 테슬라가 초과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는 매주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테슬라가 기록하게 되는지 리얼타임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상태이며, 그 데이터와 실적이 좋지 않았던 24년 4분기와 비교를 하여 이번에는 컨센이 낮은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도출해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 또한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명의 투자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4월 22일 실적 발표가 있긴 합니다만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은 4월 22일 실적 또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약 7.9% 정도의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인데, 과거인 2022년에도 한때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폭등을 했다가 계속되는 좋지 않은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다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였던 것처럼 자동차를 상으로 이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상호 관세에 따라서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25년에 하지 않고 20년으로 미룬 것과 같이 미국의 경제는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달러의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미 돈은 미국에서 유럽, 일본, 그리고 홍콩 등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고요. 미국에서 경기 침체 혹은 이번에 연준 의장의 말을 한 것처럼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올라 스태그플레이션의 흐름이 강해진다면은 달러는 더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성장주들이 함께 약세를 보일 수 있게 되는 만큼 실적 이후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를 투자하는 모든 분들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만약 현금이 없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가 터졌을 때 지금도 S&P 500은 사실 저평가는 아니기에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뒤따를 수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8%가량 올라간다면은 현금이 없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일부는 확보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현금이 있거나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나는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모아나가겠다고 한다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홀딩을 했다가 하락하여 테슬라가 여기 가장 약함의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또 추멸한다면은 25년이 아니라 26년 혹은 27년쯤에 훨씬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와 S&P 500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관세로 인해서 거시경제의 데미지는 이미 가해졌고, 비록 CPI에서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선행지표인 다수의 프라이스 스페이드 인덱스의 지표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물가의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로 장기적인 전망이 좋지 않아 2022년대를 잊지 말고 계속 보수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23년과 24년의 경우 7개의 빅테크와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한 만큼 주가가 하락해도 반도체와 빅테크를 위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반드시 어딘가의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평가이면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신사학개미 텔레그램에서도 따로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